JBC 뉴스 9월 16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66일입니다. 1266일. 저는 요즘에 추미애 아들 병력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 이 인간에 대한 실망들, 물론 인간에 대한 실망이 이제 매일처럼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런 모습의 작태를 보면서 특히 이제 저들이 이 추미애 아들과 추미애 구하기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인간인가라는 것들. 또 한편으로 나가가지고 저들의 저런 하나의 어기장, 거기에 따르는 가짜 사기 선동에 의해 가지고 촛불 저들이 말하는 이 혁명, 즉 우파들이 말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집권했는데요. 이 모든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싸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추미애 사건뿐만 아니라 기타 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윤미향이 사건, 또 조국이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모든 게 다 박근혜 탓, 박근혜 정권 탓. 또 심지어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이 박근혜 정권 탓. 또 남북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알력 대립 이런 것도 박근혜 정권 탓. 서민 생활 자체가 지금 현재 불안전하고 또 실업자가 넘쳐나고 또 일자리가 지금 줄어드는 이런 것도 다 박근혜 정권 탓, 이 적폐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이 보수파 정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이 유린시키기 위해서 악독한 짓을 했는지 아마 이런 거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요.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치가 떨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또 법을 또 준수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범위에 벗어난 것들은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 중에서도 그들은 이미 미친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개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친 개에 물리고 있습니다. 미친 개에 물리고 이거는요. 중국산 역병 이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미친 자 개를 때려잡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은요.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아우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것들,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 자체가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 기적으로 봅니다. 문재인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그냥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저자들을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분노. 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가슴 속에 그 엉어리가 맺히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들이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체제 역사 전쟁에 있어서의 저들은 다시 이 체제 역사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체제의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저 민중민주주의,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과 토착 빨갱이 세력들과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의 이 대결은요. 끊임없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사건을 저들은 왜 지금 박근혜 탓으로 몰고 가느냐. 결국은 적폐와 어떤 자기들 이 박근혜 대통령 이쪽 모든 보수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저들의 어떤 공산주의를 완성시키려는 그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약간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했던 국제 정세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한반도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좀 보고 온다고요. 제가 오늘 늦게 좀 방송을 했던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박성준 원내대변인입니다. 그자가 추미애 장관 그 아들 병력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내 목숨을 바친 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실천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미애를 감싸려고 결국 안중근까지 이자들이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문제가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정상적인 뇌라 그러면 참 이런 논평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어디 지금 휴가 연장 관련해 가지고 병무 특혜 의혹 받았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중근을 지금 들먹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봅니다. 잘한다. 문병 정권에 있는 자들 역시 이 국민 사기기만 치는 문병 정권의 후예들답습니다. 이 숨쉬는 것 빼놓고 전부 다 거짓말인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 말. 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분노를 하는데요. 이 투쟁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면요, 이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 간족이냐, 혹은 침책이냐, 혹은 고양기냐, 혹은 만족이냐 라는 것들이 어떤 이 투쟁의 기본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좌파들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이런 하나의 수순은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의 상황이 간족이냐, 혹은 침책이냐, 고양기이냐, 만족이냐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고양기는 이 모든 세력들이 총단결해 가지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인다. 그래서 그들이 고양기 때 촛불을 들고 일으켜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소위 항복을 시켰습니다. 또 고양기로 침입했다 그러면요, 흩어 있는 조직들을 또 다 하나로 뭉치는 게 좌파들의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어떤 수세기에 몰릴 때는요, 이들 자체 소위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고양기에 들었다 싶을 때 그때 바로 전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만조기가 왔을 때는 바로 그들은 이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요.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은 혁명적 어떤 상들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것은요, 좌파와 우파의 어떤 구분적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좌파들이 주장했던 그런 이론들을 우파들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우파들의 리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적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이 어떤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때려 부숴야 되는 만족인지 아니면 간족인지 이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이 추미애권 관련해 가지고는 고양기입니다. 고양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추미애를 자르면 안 된다. 아직까지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추미애에 대한 분노를 더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카톡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부터 박근혜 탓이다. 또 저런 것들은 소위 이 친일, 보수, 극우 세력들의 공격이다 등 이런 것들을 내버려둬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국민들의 화를, 국민들에게 그들의 민낯을, 국민들의 그들의 어떤 이중적이고 이 병력 관련 내로남불의 특징들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간족이라는 부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작전상 후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성질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목을 숙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 특징은요. 거기에 대한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저들 스스로 더욱더 뻣뻣하게 대가리를 숙이면서 대가리를 들면서 배째라식으로 놉니다. 배째라식. 그러면 이 배째라식을 놓을 때 우리 우파들에 있어서는요. 그 배째라식을 배째게도록 할 수 있는 우파들은 역량과 시스템과 거기에 따르는 이 힘도 없습니다. 이 우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혁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이슈의 통일을 가져갈 것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문재인을 퇴진을 시킬 것인가? 문재인을 파면을 시킬 것인가? 문재인을 하야를 시킬 것인가? 문재인을 탄핵을 시킬 것인가? 이 네 가지 구도에 대한 합도 이루지 못하는 게 작금의 우파의 현 실태고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추미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추미애를 지금 현재 사퇴를 시켜야 되겠느냐, 끌어내려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파들이 어떤 식으로 추미애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투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적 정리도 돼 있지 않습니다. 막말로 한쪽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추미애를 이야기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추대해야 되는 어떤 그딴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파들에게는요. 혁명의 만족이든 혁명의 간족이든 혁명의 침체기든 혁명의 고양기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추미애 구하기, 추미애 아들 구하기를 지켜보면 된다. 지켜보다 보면 저들은 자충우들, 저들 스스로를 죽이는 패를 던질 것이다. 그때의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극에 달할 것이다. 자, 지금이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이 고양기에 와 있습니다. 고양기. 이 고양기에 와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바라는 이 모든 세력들이 추미애 퇴진으로 나가야 되고요. 추미애 퇴진 플러스 구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의 결집들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에 집착을 합니다. 개천절 집회를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JBC 뉴스가 하지 마라 해야 될 어떤 명분적인 얘기도 없지만 그때 입장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이슈에 대한 것들을 타격점을 그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대안과 거기에 따르는 투쟁 목표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집회를 위한 집회, 집회를 모으기 위한 집회, 집에 있으니까 또 혹은 또 답답하니까 가슴이 트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강화문 아스팔트에 와가지고 문재인 퇴진이라도 외치면 속이 풀릴 것 같은 이런 속풀이용 집회는 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만족이는 무엇이냐면요. 대국민 선전을 무엇보다 해야 됩니다. 자, 대국민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이 당원들 30여 명이 메가더 장군 전성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강화문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분들이 강화문 광장에서 약 1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피켓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아웃입니다. 구속. 자, 이런 식의 대국민 선전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SNS를 통해 가지고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좌파들은 각종 언론 매체에 댓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썩어 빠진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썩어 빠진 것들에 대해서 분통분노할 바에는요. 차라리 그런 언론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이 공격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군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이버 전투입니다. 사이버전. 사이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총칼이 없는 상태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에 대해서 역전시키려는 그런 하나의 심리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수 우파들은요. 분노와 원통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립니다.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좋은 게 바로 우리끼리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요. 이런저런 유튜브 했던 저는 엉터리 같은 방송 내용이라든지 쓸데없는 거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깐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카톡이라든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제가 보고 듣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깐 게 아닙니다. 곧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넘친다 그러면 저는 전화를 이거는 번호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보내기 이전에 스스로가 댓글로 아니면 SNS를 다르게 해가지고 전파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집에서 그냥 누워가 주무시든지 하세요. 이거는 스팸보다 더한 스팸입니다. 하루에 여기서 몇백 개씩 받아보십시오. 사람이 스트레스가 안 받는지요. 저는 참고로 말하지만요. 우리 공화당 방송 월요일 날 하는 이 아침 최고위원회에 어떤 얘기 노는가 그리고 목요일 날 전략회의에서 어떤 얘기 노는가 참고로 그 방송 외에는 잘 안 봅니다. 물론 제가 대박이 방송도 가끔씩 보고 또 우리 울산 음지학 위원장 방송은요 음악 들고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때나 방송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화면을 하나 비추지만 그래도 거기에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사차 제가 거기 방송을 보고요. 그 외에는 제가 방송을 본 게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요 협조하려고 하면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를 주세요. 뉴스를 주지 어떤 나갔던 뭐 이런 썩어 빠진 방송들 그런 것들 보내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코멘트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원통하다고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요. 오늘 그 서울대학교 국제연구소에서 오늘 서울대학교 국제학술회관에서 아주 수준 높은 수준 높기보다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재선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한 관계 어떻게 많이 변화되는가. 오늘 저는 그거를 오늘 한 7시간 이상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 어떤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니 미국에서 어떤 제기했니 미국 놈들 믿지 마세요. 그런 것들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미국 놈들이라고 전부 다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고 정치인들이라고 모두가 다 저 사람들이 뭐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요, 미국의 어떤 유명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번 보던지요. 대한민국의 실상과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실상은 다릅니다. 낭만적으로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상이 어떻다가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총칼에 맞서야 되는 이 국민의 심정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낭만적 소설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대한 이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봐도요, 별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합니다. 사항에 대한, 학자들의 한계성이겠죠. 사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적 요인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어떤 가설에 대한 입장 표명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방향까지 있던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어떤 그 썩어 빠진 유튜브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보려면 합니다.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JBC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정론적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극과 선동은 지나가다 보면요, 기만입니다. 기만, 속임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지탄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도덕적인 정신적인 파탄, 즉 그들은 도덕적인 정신적인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끌고 있는 그 세력들은 아마도 미친 쓰레기 세력들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옛날에 이 운동권 세력들, 소위 운동권 논적인 민주주의 경향 이 자체, 이것은 자신들이 진실이고 정의요, 저것은 다 거짓이다. 그들은 이미 80년대부터 대가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짱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소위 구호를 외치는 게 이게 진실이요 정의요, 나머지는 다 부정이라는 것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소위 386 세대들의 정치 계급화가 되어 있다. 정치 계급화가 되면서 이 정치 계급화에서 이들 스스로가 지키려는 카르텔,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이 추미애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빵빵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망국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빵빵 터지고 윤명이 관련돼가지고 각종 이런 비리 사건들이 터졌을 때, 만약에 우파 정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파 정권이었다 그러면요, 벌써 그들은 아웃됐습니다. 이미 아웃됐어요. 그게 정상적인 국민의 사고 수준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권의 이 어떤 집권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아웃을 안 시킵니다. 한편으로 보면 부러운 분도 있어요. 이야, 저런 식으로까지 애들 지켜보구나. 그래서 좌빨들은 이 소위 결집력, 좌빨들은 거기에 대한 충성심, 좌빨들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섰기 때문에 몸봐서 충성을 한다. 근데 우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파들은 툭 하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파들이 예를 들어 어떤 시위를 하다가 들어가면요, 모든 걸 외면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5명이 작고했을 때도 이 우파들이랑 그 리드했던 자들은 내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나는 그런 게 그게 안 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라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 당시에 10대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10대 명이 구속되고 5명 정도가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당시 태극기 우파에서 앞장섰던 세력들 중에서 그 누구도 면회 간 적이 없습니다. 면회 간 애들이 없어요. 제 면회 갔다 왔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하고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면회를 갔다 왔어요. 그만큼 이 세력들은요, 아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 특히 또 저는 아쉬운 부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10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과회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사과를 함으로써
또 최순실에 대해서 인정을 함으로써 이 좌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박근혜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때의 만족이를 이들은 투쟁해서 여염없이 대통령이 인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사과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 민주적인 국가에서는요, 그런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사과를 유도했는지 어떤 쓰레기 했는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정확하게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런 대통령의 사과가 결국은 오늘날 탄핵으로 이어지고 구속으로 이어진 하나의 균형을 풀어준 하나의 전초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력들은 소위 정치 계급화를 만들고 또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모든 폐악짓을 다하고 정말 이런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들은 사과를 한마디 합니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가 지금 아들 관련돼서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 스스로는요, 사과를 하면 약점이 잡힌다. 옛날에 이명박이라는 자가 강옥병 소동이 났을 때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미 좌파들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발목이 잡힙니다. 좌빨 쓰레기의 특징은 남의 약점을 잡고 흩치고 흔드는 게 패를 던집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오늘 2266일 인신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추종 세력 탓, 박근혜 탓을 돌리면서 이들은 소위 체제 전쟁에 대한 것들을 다시 부추기고 다시 적폐 세력들이 이 추미애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좌팔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는 독재대, 민주대, 냉전 수구 세력 등 통일지향적이고 이 평화공존인 이런 분재들, 보수대 진보의 논리들, 외세의 민족 자본의 논리들, 친일대 반인의 논리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 거구 세력과 또 이런 쪽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가면서 이들이야말로 척결 대상이다. 반동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이 추미애에 관련한 모든 의혹 제기는 반동 세력들, 한국에 있는 그 수구 꼴통 거구 세력들, 그리고 군사 이 쿠데타 세력들, 그리고 이 친일 세력들, 이들 자체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진보 좌파들은 어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 그들 스스로가 개혁의 조타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엉터닥도 안 하고 또 추미애 아들이 지금 안중근 의사의 대를 이었던 자라고 찬양을 하더라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롱만 하지 이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좌파들에 있어서는요, 저들은 이미 아스팔트 위에서 돌까 짱 돌까, 저들은 아스팔트에서 하얀병으로 폭력으로 이 나라를 뒤집었던 세력들입니다. 저 세력들에게 얌전한 말을 통한다. 이 얌전하게 훈계를 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저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인민의 정당이라는 이 정당은요, 앉아서 주디로 싸우지 마세요. 앉아서 주디로 싸우는 순간부터는요, 저들의 억지 논리에 궤변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 세력들이 지금 이 다른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한 어떤 재결집이 시해야 되는데도 재결집 자체도 지금 힘듭니다. 이 재결집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스스로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이 바로 이 보수파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했던 모든 이 자유우파 세력들을 그들은 좌파들과 함께 극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극으로 몰아붙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요구했던 모든 세력들에게 극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과의 선긋기를 나갔습니다. 그들과의 선긋기를 나감으로써 그들은 입으로만 투쟁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민의힘당과 이 태극기 우파 자유우파 세력들 우리 공화당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연합전선을 형성해도 저 좌파 독재 세력들과 이길까 말까인데요. 이 더러운 국민의힘이라는 그 쓰레기들은 국민의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 태극기 자유우파 세력들을 삿잡아가지고 모두 다 비하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오직 자기들만이 투쟁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려는 정당으로 탈바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런 세력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보수파들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개념 자체는 바로 이 국민의힘, 즉 인민의당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가 형성이 됨으로써 그렇게 저는 해왔다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언론이 말하는 것은요, 그 보수라는 것은 이것은 아류에 불과하다. 결국 보수 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짓는 이 어떤 이 세력들, 정치권, 그리고 이 보수 세력들 중에서 극으로 몰아붙이는 세력들, 이런 것들 자체는 결국 뭐냐면 우파들끼리의 어떤 사상적인 통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한 단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인 관련해가지고 색깔론을 들고 일으키는 이들의 특징 속에서 이들은 결국은 이 색깔의 기본적인 방향을 체제를 완전 전복시키고 그리고 현재 이 추미애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모두를 패죽이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솎아내겠다라는 그런 작전 전략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핵심들, 부자 대 서민 대 세금 내는 소수, 또 세금 쓰는 다수, 또 서울대 지방가, 또 강남대, 비강남대, 대기업대, 중소기업,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규직 대 비정규직, 사용자대, 노조대, 의사대, 수혜자대, 또 서울대 폐지론과, 외고, 자사고, 폐지, 또 일반고, 정시와 또 장군대, 병사대, 계급투쟁, 이런 어떤 모든 것들 자체를요, 이들은 하나의 편가르기를 하면서 이들 스스로 지금 이 좌파 독재 정권에 지향하고 좌파 독재 정권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보담고 안아가겠다는 그런 전략들. 이 또한 이 추미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탓과 박근혜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의 모든 음모도 바로 그 속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투쟁론의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미애 자체는 현재 만주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많은 자유우파들이 10월 3일 날 지금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니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회를 위한 집회에 대한 집착보다는요, 집회를 위한 집회보다는 이 집회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어제 같은 1인 시위의 생활화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내일부터 이 오후 2시와 또 오후 4시에 국회 또 광화문에서 추미애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만조기에 와서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하나의 수법 전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3일 날 집회는요, 저는 집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 이 정권은요, 차량은 모이지 마라, 모여라, 차량에 대한 해체를 시키겠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화당은 각 지방마다 버스가 있습니다. 지구당별로. 그 버스에 가령 예를 들어 추미애 구속, 나라가 네 거냐, 가령 그런 슬로건을, 그런 현수막을 버스에 붙이고, 이 또 와이퍼에 추미애 구속, 문재인 퇴진이라는 그 두 글, 또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런 하나의 차량에 맞는 차량
시에 맞는 그런 현수막, 그런 피켓을 꽂고 소위 이 크락션 시도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추미애 하면 빵빵 빵빵빵 빵빵 추미애 태진 이런 식의 어떤 리듬을 탄 하나의 투쟁도 지금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차량이 혹은 승용차가 코로나는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3일 날 예를 들어 뭐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12시 되면 빵빠렛 빵 울리면서요. 그 시에 대한 이제 에더벨름을 띄우는 거죠. 뭐 너무 가르쳐주면 또 좌파들 또 뭐 또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3.1절 코로나 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 측에서도 뭐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차량 시험 하십시오. 차량 시. 승용차 놔두고 뭐 거기 어디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자 해놓고 그다음에 뭐 그게 대한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차량 시위를 하느냐 방법적인 문제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 상라이트를 켠 차량들 1000대, 10,000대가 서울부터 쫙 나돌고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남포동까지 쫙 출발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상라이트를 켜고 거기에서 딱 앞에 선두 버스가 쫙 지나가고 뒤에서 막 따라다니면서요. 그러면 이 빵빵 하면요. 옆에서 다 빵빵 다 해줍니다. 사람들요. 새로운 볼거리가 형성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시라는 건들은요. 시에 대한 새로운 행태와 방식만 바꾸면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굳이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이런 시에 대해서 국민적인 알러지를 일으키게 하면서 또 반감을 사면서 그렇게 굳이 뭐 시를 함으로써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어떤 빌미를 안겨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요. 언론들도 굉장히 크게 적을 겁니다. 아마 외신들도 그렇게 적을 거예요. 외신들도. 지금 외신들도 지금 벨라루스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인간띠를 만들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전부 다 그 벨라루스 대통령 퇴진을 지금 요구하는 게 해외 화제도 나오고 그게 어떤 큰 관심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다 그러면요. 막말로 예를 들어 청와대 의사도 데려요. 차량 타고 오면서요. 청와대 한 바퀴 돌아도 되고요. 뭐 차량 타고 가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오지 마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차량 가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 지키고 거기서 뭐 가는 데 있어서 청와대 앞에서 가는데 아이고 이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말세요. 하세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와대 돌아도 돼요. 그냥 차량 한 바퀴 샥 돌면서요. 빵빵 해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도 찾으면 된다라는 것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차량 시 관련해 가지고는요. 전 좋죠. 라이트 시. 저녁 같은 뭐 낮에요. 상라이트 켜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96년도에 제가 밴쿠버를 갔어요. 밴쿠버를 갔는데 그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딱 시내로 나가니까 차량이 전부 다 라이트가 켜져 있더라고요. 라이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저녁 때더라도 앞에 차가 쓰면 라이트를 끄고 이제 미등 켜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라이트가 다 켜져 있더라고. 광경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다 이 라이트를 딱 켜고 낮에도 다닌다. 낮에 다니는 모습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지금 캐나다 지금 사는 분들 방송 많이 보잖아요. 제 방송.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 쌍라이트를 켜고 한번 이런 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에드벨룸요. 에드벨룸을 띄우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또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방법이요. 레이저 사용하세요. 레이저요. 레이저를요 밤하늘에요 쏘놓으세요. 레이저를 불빛을 쏘면요 추미애 퇴진하고요. 그러면 광화문 이수신 동상 앞에 레이저 쏘면요 이수신 동상 앞에서 이 위에 그 이수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에 거기에 크게 레이저 불빛으로요 추미애 구속 문재인 퇴진 해가지고 그 불빛 쏘는 것들 쏘면요 뭐 비용이 좀 들겠지만요 그러면 그것도 장관일 겁니다.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뭐 에드벨룸 자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저거들이 스스로 막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불빛이 어디 레이저 불빛이 상대하게 뭐 피해를 줍니까? 예, 방법은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저거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자꾸 뭐랍니까? 이 하나의 문제에 집착되다 보면요 다양성을 못 보는 것이죠. 때로는 숲도 보고 때로는 나무도 보고 이런 것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차량 관련돼 가지고 시를 해라는 것은 제가 작년 올해 2월 달에도 2월 이 중순부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을 이건 괜찮다라고 딱 가져가는 사람들은 있겠죠. 저는 그거 봐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 잇몸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만 명이 차량을 몰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장점 아닙니까? 그 차량만큼은 최고의. 예전에 그 제가 그 8월 13일 날 울산에 내려갔을 때 울산 그 차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정을 홍보하는 그 차량만큼 거기에 대한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량 자체에 대한 랩핑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하나의 그 투쟁 방식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뻥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놓으면요 국민들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집꽃대로 앉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고 맹자왈 공자왈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면요 그래서 그러면요 차량 시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도 차량 많이 갖고 놀 겁니다. 나와가지고 얼굴 드러내가지고 집회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동조하기 위해서 차량 시한다. 그러면 이제 한 센터에서 그걸 봐야죠. 유튜브를 틀어놔야 되죠. 지도부는 유튜브에 대해서 자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바로 크락션을 눌릴 때입니다 하면 크락션을 눌린다는 유튜브에 신호를 주면 저보다 이 크락션을 눌리고요. 크락션 소리를 문재인 퇴진하면 문재인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하자 이러면 그런 식으로 딱딱 해 나가고 뭐 어떤 그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센터에서 앉아가지고 앉아있어도 됩니다. 지금 뭐 밖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앉아서 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혁명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시 역시 지금 4차원 혁명, 뭐 4차원 혁명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 역시 마찬가지로 1차원, 2차원, 3차원을 떼어놔가지고 4차원의 시 형태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 레이저 쏘고 레이저에 대해서 쏘고 레이저 쏘고 간단한 겁니다. 그거요. 왜 뭐 레이저 쏘아가지고 레이저에서 뭐 문재인 퇴진 뭐 글자를 삐쳐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 뭐 누가 거기 뭐 폭받을 일이 있습니까? 피해줄 일이 있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추미애에 대한 추악한 모습들 이제는 이 추미애가 이제 이 고양기에 접어들었다. 고양기에 접어들고 국민들에게 그만큼 이 좌파 독재 세력들이 추미애에 부당한 것들을 저그들 스스로 다 일깨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추미애 이 퇴진을 위한 것들을 하나의 결집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